영상 속 강아지는 18살입니다. 저의 반려견 벤노입니다. 여러분도 강아지, 고양이가 노년에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시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과 할 이야기가 있어요. 18살인 지금 벤노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만 작년이네요. 벤노가 17살이던 작년 봄과 가을에 죽음의 기로에 놓인 적이 있어요. 동물병원에서는 벤노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 안락사를 말했지만 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네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벤노는 활기차고 지혜롭게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영리한 아이예요. 지금도 산책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산책을 나가고는 합니다. 고령이다 보니 무엇도 자신할 수는 없어요. 남은 날들이 많지는 않겠죠. 당장 내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언젠가는 헤어질 것은 기정사실이겠지만 지금은 고맙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7살을 맞이할 즈음에 하늘의 별이 된 저의 반려견 체리코크도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액티브하게 살았었거든요. 동물병원에 의료사고가 있기 전까지는요. 2014년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연간 1200만 건 이상의 오진이 연간 발생하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동물병원의 오진율은 어느 나라에서도 공개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지만 오진율이 과연 사람의 의료에서 나오는 오진율보다 낮을까요? 동물들은 잘못된 진료를 받더라도 컴플레인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반려동물의 불편함이나 고통을 알아볼 수 있는 보호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수의사가 한 팀이 되어서 반려동물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반려동물의 보호자이자 그들의 유일한 변호인이라는 것 항상 기억해 주세요.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정보나 의료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평소에 반려동물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 반려동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할 수 있는 방법, 사고나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건강을 최고로 유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보호자가 알고 있다면 반려동물의 삶의 질과 수명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뒷다리나 고관절이 좋지 않아서 곧 수술할 예정이거나 그 직전 단계에 있는 반려견들을 많이 만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수술 없이 상태가 호전되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렸던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나눠 보겠습니다. 관절염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시니어인 강아지, 고양이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보통 이런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면 이구동성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살을 빼라. 다이어트용 사료로 바꿔라. 미끄럼 방지 매트. 아니면 계단을 주기해라. 수중 걷기 운동을 해라. 관절 영양제, 진통제 등등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물론 체중 감소는 관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근육입니다. 몸은 뼈와 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전적 소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가 만났던 많은 가정의 반려견들이 보통 이런 질환을 앓게 되는 주 요인은 운동 부족, 그로 인한 근육 손실, 환경적인 요인, 시기 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근육이 부족해서 골격을 지탱을 못하는데
거기에서 식사량을 줄이거나 다이어트 사료를 먹이면 근육 손실이 더욱 가속화되고요. 수술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근력이 부족하니까 회복도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상태가 악화되거나 더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중요한 건 체중 감소보다 근력 강화에 무게를 더 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보호자는 많지 않으실 거예요. 산책 잘하면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상 후에 회복 과정에서 재활치료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소실된 근육을 늘리고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시니어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수술까지 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근육, 관절, 인대 등을 다치면 보통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움직임을 제한하게 마련인데요. 다친 대상이 시니어인 경우에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그 순간에 근육이 마치 녹아들이는 아이스크림처럼 그야말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나이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정말 불과 며칠 사이에 회복 불가할 정도의 근력을 잃기도 합니다. 더구나 일단 시니어가 근력을 잃으면 다시 근력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정말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근육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다리가 아프면 당연히 아이가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체중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근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싫어하는 아이의 근력을 과연 어떻게 늘려야지 될까요? 강아지, 고양이가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력을 키우려다가 더 다치면 안 되니까 부상 위험이 따르거나 과도한 운동을 시킬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그냥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건강식이라 쓰고 정크푸드라 읽는다는 음식들, 그리고 행동 변화와 직결이 되는 건강 문제, 그리고 그 대처법, 아이들이 활기차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수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하나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겉핥기식 정보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분들에게는 특별히 저희 반려견들의 우리만의 시크릿 건강 노하우, 그 밝힐 수 없었던 구체적인 명칭까지 살짝 공개해 드릴게요. 만약에 평소에 아이들의 건강 케어와 관련해서 궁금한 이슈가 있으셨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